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하겠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 나뭇잎 하나하나가 떨어지기 전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 인생에도 놓아야 할 것과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며 익숙했던 이름들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무게 안에는 참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준비할 힘조차 남지 않게 된다는 진실입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풍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였고 자상한 어머니였던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지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다 갑니다. 그마저도 의무감에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들매 민낯입니다. 신체적 쇠약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오늘은 버거워집니다. 단추를 끼우는 것, 국을 끓이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정서적 고립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 밥은 먹었나? 약은 먹었던가?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답합니다. 외로움은 병이 되어 몸속 깊이 파고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이렇게 존엄을 앗아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에게도 짐이 됩니다. 한때 당당했던 내가 눈치 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품위 없이 늙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60대는 마지막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70대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80대가 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신의 자립을 키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누군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입니다. 정신의 자립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십시오.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을 놓지 마십시오.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복지관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용돈을 보내며 필요한 물건을 직접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작은 성취감이 이분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정신의 자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내는 연습,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것들이 쌓여 당신의 정신을 또렷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수많은 관계들이 쌓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어떤 관계는 상처만 남깁니다. 노년의 관계 정리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만 남기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들을 정리하십시오.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며 억지로 참석하는 자리들 과감히 놓으십시오. 그 시간에 진짜 당신을 웃게 만드는 한두 명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의존하지도 너무 간섭하지도 마십시오.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자식들의 희생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만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독서 모임도 좋고 등산 동호회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관계의 정리는 곧 삶의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셋째, 몸의 근력을 지키십시오.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근육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옵니다. 골절은 침대 생활로 이어지고 침대 생활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부릅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근력을 유지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기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주 3회 계단 오르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5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째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두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분을 젊게 만듭니다. 몸의 근력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의 기초이자 존엄의 토대입니다. 당신의 근육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 80살입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미뤘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하며 미루고 미룬 것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매일 조금씩 배우고 매일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20년 후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나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디 품이 있는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미래가 80세의 나보다 훨씬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은 하루 중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온갖 색깔이 하늘을 수놓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래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의 모든 색깔이 어우러져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을을 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맑은 하늘이 있어야 하고 먼지 없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 정리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품이 있는 노년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지킨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다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내년의 당신을 만들고 10년 후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고독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